그 미국 벤처 투자자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 가격이 4년 이내에 25만 달러까지 오른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저는 이 예측에 대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유리한 지표들이 이때까지 그 히스토리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비슷한 걸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르신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4년 있다 25만 달러가 되면은 이분 뭐 또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같은 분이 되시는 거예요. 아하. 희대의 예측가가 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시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산업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산업이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전과 6개월 전과 지금과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 암호화폐를 만드는 쪽에서 어떠한 이런 실용 제품들을 만들어냈는지를 더 중심적으로 보시는 게 앞으로의 기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제발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알까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게 기술을 위한 하드포크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5월 15일 날 이제 블록 사이즈를 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거래를 막 하시잖아요. 그럼 이 거래 기록이 담길 만한 이 보관 박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 박스가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박스 크기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거래 처리 속도가 느려지겠죠. 근데 박스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있는 거래 기록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되는데 이번에 32메가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 컬러드 코인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뭐 연산 작업이나 작업 코드들이 많이 추가가 된다라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비트코인 캐시나 아니면은 이런 비트코인들이 격종 이렇게 계속 하드포크라고 분류하는 것들이 과연 지금 이 상태에서 합당성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리플이라는 게 있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I3CV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로 사실 지금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송금 방법은 외돔님이 만약에 저기 중국에 지금 가 계시면은 최근 외돔님한테 리플로 송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 리플로 현지거래소 환전하실 수 있고요. 근데 해외 송금은 충분히 가능해지고 최적화되어 있는 게 사실은 리플이 지금 현재로서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은행이 사용했다는 게 가장 큰 이 매력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은행이 시작했다는 거는 주변 경쟁되는 은행들, 그리고 그 국가에 있는 은행들, 그리고 그 범지역적인 은행들에서 전부 다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리플 코인을 실제로 쓰는 건 아니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리플은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에서도 쓴다는 그 이야기가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특히 신한은행에서 쓴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근데 사실 리플 코인이 쓰이는 건 아닌데 리플 블록체인이 이제 쓰인다는 얘기니까요.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사실 메인넷 공개 당연히 긍정적인 내용이죠. 이제 또 하나의 약속을 했던 이 백서상에 약속을 했던 이 코인이 드디어 이제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있어서 이제 메인넷 전에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그 메인넷을 오픈하기를 좀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호재보다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메인넷 발표가 미뤄진다든지 메인넷 상에서 이런 이런 블링크 블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성돼가지고 시장에 더 혼란을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저기 외돔님, 메인넷이 공개가 되면은 이게 이제 무조건 상승을 하는 겁니까? 가격이 그런 것도 아니죠. 네,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해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호재 보고 이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오르진 않아요. 안 오르고 그냥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지? 메인넷에 공개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메인넷이 비단 아니더라도 호재가 떴는데 뭐 호재 하루 전에 가격이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호재 발표 전에 떨어진다거나 갑자기 뭐 취소됐다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라거나. 지금 외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인넷 올라가면 다 오를 거면 아주 투자가 쉬워지죠. 그렇죠. 메인넷 오픈한다고 사놓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메인넷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떨어진 것도 많이 있고요. 메인넷 직전에 오른 것도 있고 메인넷 후에 오른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의 모든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